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는 거 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공천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용이 심하다. 이런 논란과 논쟁 사이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인지 본질은 무엇인지 김건희 명품백과 양평 게이트 그리고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 명절 특집으로 저희들이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방송을 했는데요. 무려 조회수가 15만 회를 넘었으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성윤 검사장을 다시 모시고 여러분들께 정말로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검사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 여러분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수사를 받는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안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비유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성윤 검사님 어서 오십시오. 또 뵙게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모신 것은 그만큼 많은 시청자들이 지난번 인터뷰를 보고 이성윤 검사장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부드러움 속에서 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소유자다.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설 명절 때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잘 봤다. 그런 또 고통이 있는지도 몰랐다. 또 스픽스를 통해서 새로운 정의가 뭔지 알게 됐고 참 고맙다. 이런 격려성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정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이 방송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초를 다투면서 일정을 진행하고 계신 이성윤 검사장 특별히 모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300분이 막 들어와서 지금 방송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문정희님, 검찰공화국을 총선에서 심판해달라. 그리고 마늘과 쑥님께서도 봄은 탄핵의 봄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주셨는데 많은 분들 이렇게 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공유하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불편한 질문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진짜 검사라는 정치 검사들의 정신세계라는 이런 이제 칼럼을 써서 이성윤 검사장이야말로 완전한 정치 검사다. 이렇게 하면서 인격 모독에 가까운 일종의 좀 칼럼을 썼던데 보셨죠?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떤 수구 언론이 비난을 했을 때 저는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비난을 좀 뛰어넘는 인격 모독 같은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왜 이렇게 조선일보는 이성윤 검사장을 지독하게 싫어하고 또는 힐난을 하고 있을까? 어떤 사실도 양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 면만을 보고 또 한 면도 사실은 왜곡된 사실을 전제로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불편하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사자로서는 어땠습니까? 저는 이게 수구 언론의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과거 그 대검 법무부 중앙검사장실에도 그 윤석열 전 검사하고 저하고 그 맞서고 부딪힐 때 수구 언론은 저를 비난하는 기사를 많이 썼죠. 그때마다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둔감력으로 참아내자. 어떠한 비판도 제가 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고 저는 결코 기죽거나 저는 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죽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온 것도 보면 이 비난에 대해서는 제가 진실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성윤 검사장의 경우는 코미디에 가깝다. 그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방해했던 사람이다. 참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 방해를 하셨다. 제가 방해라기보다는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 검찰이 지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거기서 총장도 간섭하지 말고 수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총장도 자유롭고 장관도 총장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도 편하고 그래서 검찰도 편하고 법무부도 이렇게 지휘도 할 수 있는 유능한 관계라고 봐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배제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걸로 한다는 건 정말 언어도단이죠. 그러니까 언어도단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무부 장관의 원래 공적 역할을 하고 예. 수사를 하니까 수사는 별도 수사팀을 통해서 하라.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왜 수사방해라고 하느냐. 수사방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은 예. 자기가 이 수사에서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상관을 수사했다는 이런 비난도 면할 수 있고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는 비난도 면할 수 있는데 그런 제안은 정말 제 순수한 마음,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그런 순수한 마음을 마치 수사 방해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제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한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의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수사를 방해했다는 행위는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정치적으로 이성윤 검사장이 앞장을 섰다는 것인데 실제 내용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조치를 예. 요구한 것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려서 예.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 자, 조국 장관처럼 예. 이재명 당대표처럼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경우에 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만약 그 수사의 대상이 되면 예.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죠. 어떤 국민이든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주야장천 수사를 하고 압수해간다? 견딜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뭐라 했냐면 수사를 법률에 따라 수사를 하더라도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늘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비례와 균형이 뭔가요? 같은 것은 같게 하고 잣대도 같이 하고 그에 상당하는 죄에 상당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조국 장관 수사나 이재명 대표 수사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 가족이 4명 중에 3분을 기소했어요. 한 분은 그것도 몇 년 후에 기소를 했거든요.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비례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은 수사인가? 그러면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은 왜 지금도 비례와 균형에 따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정말 그런 말이 과연 정말 헌법에 따른 것이 생각해서 한 말인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것이죠. 저도 그렇게 수사 대상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다면 380회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받고 저 주위의 모든 인물들이 그 수사 대상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당한다면 대한민국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은 범법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로서 엄청난 공포 그리고 참기 어려운 모욕을 공개적으로 다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례와 균형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바로 그 헌법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이 형벌의 겸억성이라고 해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됩니다. 형벌의 겸억성. 겸억성. 예. 겸손하고 억제하고. 예. 그래서 형벌은 가능한 한 국민의 생활 영역에 정치 영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재명 대표나 조국 장관처럼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은 자기가 받았던 상장, 벽에 붙였던 상장 또는 어렸을 때 참외서리, 수박서리 이것도 수사받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말고 근대 국가의 형법 원리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건 공포에 몰아넣는 수사기법이고 이게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이잖아요. 인권을 보호할 검찰이 마치 공포의 상징이 된 결과가 된 겁니다. 저는 이건 비례 균형에 맞춘 수사일 뿐만 아니라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수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겪었지만 또 한 번 더 상기하면서 해야 될 얘기가 바로 피의사실 공표하고요. 그리고 별건 수사와 관련된 것. 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사실을 공표하면서 사람을 2번 죽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예. 실제로 윤석열 사단만 하는 수법입니까? 아니면 모든 검사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일부 특수통 검사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 수법입니다. 네. 이거는 피사실 공표 별건 수사는 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제가 겪어봤습니다.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김학의 사건 수사를 받았잖아요. 김학의 출금을 관여하고 그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언론에 늘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수사는 언론과 함께 가요. 그러면 언론에 보도가 막 되면 국민들이 친구들 처음에는 저를 믿어 친구들도 처음에는 아니,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 제 아내마저 가족마저도 당신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지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반대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별건 수사든 이 피사실 공표든 결국은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고 수사를 잘하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별건 수사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범죄로 보면 범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원칙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별건 수사는 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긴 합니까? 별건 수사를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예.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우리가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넣었다가 네. 아마 지금도 유지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별건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에서 이 자백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별건 수사를 많이 하죠. 과거에 우리 유우성 씨 사건에서 원래 기소했던 사건이 무죄가 나니까 다른 별건을 기소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봐가지고 공소 기각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별건 수사죠. 별건 수사를 하게 되면 정말 이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끝없는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원래 검찰 수사는 본류만 하게 되고 나머지 격까지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별건 수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건 하나를 딱 핀셋으로 찍어서 이것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이렇게 갑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의 선진국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예. 검찰 오랜 전통은 본류 수사만 하는 겁니다. 예. 과거에 심재림 고검장이 수사 10결이라는 걸 공표해서 참 국민들이 공감을 많이 얻었는데요. 1결이 뭐냐면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찌르되 비틀지를 마라. 찌르되 비틀지를 마라. 예. 이게 한 번 비틀고 또 찌르고 비틀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야비하고 인간적인 고통을 너무나 많이 준다. 그래서 본류 수사만 하고 격까지는 하지 마라. 격까지 수사, 비트는 수사가 바로 별건 수사거든요. 이건 검찰이 오랫동안 선배들로부터 본류만 수사하고 아니면 아닌 걸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수사를 했는데 더 이상 나오는 것이 없다. 과감히 이건 아니라고 혐의 없다고 선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우리 검찰도 수사를 해봤는데 아니었으면 아니다고 선언해주고 불기소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언론의 칭찬을 받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고 또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 결과 수사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 인권이 어쨌든 간에 기소를 해놓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 이후에 하고 있는 수사의 형태나 방향을 보면 전형적인 피해 사실 공표, 그리고 별건 수사를 통해서 막무가내식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막 드러내놓고 이 사람은 범죄자라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기 전에 이미 이제 낙인을 찍고 이 사람을 결국에는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 때 그런 취지로 말씀했어요. 법정에서 자기가 수사를 받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국민들은 어느 순간 피의 사실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젖어들게 만든다. 이건 정말 없어져야 할 악습이고 검찰에서 두 가지 피의 사실 공표하고 이 별건 수사 반드시 없어야 할 악습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검사 마음대로 기소하고 기소 안 하고 이게 법치국가냐 젠나더님, 그리고
이성윤 검사님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셨고요. 깨어있는 부산 아주마님께서는 4월 10일 총선 때는 국민들이 투표 잘해서 검찰 정권 꼭 심판하자 이런 걸 올려주시면서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것 공유하면서 계속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자, 검찰이라는 이제 국가의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공정성, 균형, 공공성이 정말로 무엇인지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데 다수 검사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 사단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검찰은 속성상 다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여러 번 표현을 하지만 윤석열 사단은 소수 또는 한 줌도 안 되는 검사라고 봅니다. 다수의 검사가 2,300명 있는데요. 적어도 2,000명 정도는 정의로운 검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검사가 다 같은 검사가 아니고요.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검찰이 인사권을 쥐고 틀어주고 있다 보니까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겠다. 우리 검찰 전체를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제가 퇴임의변을 썼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검사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우는 검사도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울면서 정말 검찰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다. 저한테 하소연도 많이 하고요. 지금도 전화를 많이 줍니다. 우리 검찰의 정말 대부분의 검사들은 국민을 위해서 말없이 일을 하고 양심적인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찰의 요직을 장악하면서 정말 이렇게 검찰을 욕보이고 있는 거 저는 단호히 말하지만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 예.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공직이든 특히 공무원, 일반 행정 공무원 그리고 이제 경찰 공무원 그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좀 집단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정말 윤석열 사단이 검찰 조직 전체를 먹칠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렇지 않은 검사들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항변을 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 알리기 위해서 왜 바깥으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검사들이 이프로스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냈죠. 이 정부에 들어서는 인사권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인사권입니다. 검사들이 윤석열 사단이 이 조직의 길목길목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강제로 무건 수행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처럼 일부 검사들은 목소수 검사이긴 하지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말 4월 10일 이후에는 대다수의 검사들이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과거에 국방부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옛날에 그 독일의 나치 경험이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당신들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그래서 잘못된 길은 반드시 비판해라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검사들도 정말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윤석열 사단이 소수지만 이들이 검찰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찰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소유입니다. 이들이 검찰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소수의 검사 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맞죠. 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검사 공부도 잘하고 사법고시 통과하고 또 고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일종의 좀 경계심도 가지긴 한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국민의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참 듣기는 좋은데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멀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혹시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검찰이 더욱더 편향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걸려들면 끝이다. 감옥에 갈 수 있다. 잡혀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 공직자로서 검사 출신으로서 보실 때 사실상 공공성을 잃어버렸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소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검찰이 정말 30년 동안 본다고 저는 그 수사를 하면서 수사의 최고의 원칙이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 얘기를 들어줘 보는 거. 제가 제 책을 썼지만 고양이 얘기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제가 제 책상 위에 있는 옷을 찢었길래 제가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고양이가 쥐의 그 사체를 제
책상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더 혼냈더니 고양이가 나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동물학자의 칼럼을 봤습니다. 그 동물학자의 칼럼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양이에게 있어서 쥐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양이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쥐 사체를 갖고 온 건데 저를 유해를 가하는 걸로 생각하고 또 혼을 낸 거잖아요. 우리 검사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역지사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역지사지 능력의 제1원칙이 경청인데 이 검사들이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경청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이 뜻이 뭔지를 생각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일부러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원래 없는 것이 모르겠지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민낯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검사하면 생각나는 게 조폭 같은 수사, 그죠? 편파 수사, 그다음에 정말 피사실 공표 이런 거잖아요. 정말 저는 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검찰이 반드시 국민의 품에 돌려서 이런 것을 이런 오명, 누명 이런 평가를 반드시 벗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윤 검사장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이 하고 있는 일부의 검찰이 대한민국 권력 전체를 가지고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결국 국민이 나서서 검찰이 원래 국민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네.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그 구서풍화님께서는 검찰 해체 말씀하셨고 첼로님은 이성윤 검사님 반드시 검찰 개혁에 앞장서 주세요. 예. 그리고 리얼라이저님께서는 이성윤 검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 편이 되어서 함께 저항해 주셔서 너무 눈물 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유,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감사하고요. 오늘 좀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면 검찰 조직이 왜 우리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와야 되는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좀 너무 세속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예. 검찰 조직이 마음 먹으면 예. 어떤 국민이라도 다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마음 먹으면 누구든 잡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구속이란 말이 예. 과거에는 검찰에서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엄단. 예. 엄단한다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구속 또는 엄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과거에 윤석열 전 검사가 뭐라겠냐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주야장천 수사권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괴롭히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깡패라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 왜 옛날에 북한을 깡패 국가라고 했잖아요. 이거 마치 깡패 국가가 된 결과가 됐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또는 검찰 정권이 권한을 남용해서 네. 실제로 깡패처럼 이렇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까? 네. 뭐 구속이야 그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니까 야, 이게 나라가 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 그리고 아무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해봐야 저 사람 민주당 편이네, 좌파 종북이네 이렇게 몰아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검찰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은 공정할 것, 사법부는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검찰이 패장되고 주야장천 야당과 전정부 싸움하는 바람에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편향되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검찰이 그다음에 검찰 출신들이 딱 국정의 요소를 장악해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했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결과 결국은 민생은 피폐해졌는데 이런 검찰 국가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않는 결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됐냐? 검찰이 아무리 좋은 수사를 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 누가 말한 것처럼 만일의 투쟁 상태가 되고 무정부 상태 비정이 되는 겁니다. 마치 정글 같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리죠. 이런 경우가 될까 국민들을 또 국가가 과연 있는가 이런 의심을 할 정도가 된 상황이 됐고요. 정말 이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은 정반대지만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돼서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명분백 수수가 실제로 명분백 수수의 뇌물로 가지 않고 마치 몰카 공작에 희생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논리를 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은 예. 이 사건을 그들의 논리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논리는 뭐 몰카 공작은 피해자라는 뜻이고 예, 또 도이치모터 사건에서는 이익 본 게 없다. 예, 또는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무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대부분이 다 부인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빚는 거 남 탓이라고 볼 수 있는 제가 겪어봤는데요. 저한테 문재인 정부 때 도이치모터 사건을 주야장창 털었는데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 제 핑계를 댑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 사건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 사건은 제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지만 당시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검에서 중앙지검 옆에서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인사권도 있고 또 지휘권도 있는 검찰총장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합니다. 전화 되니까 그래도 윤석열 총장에 맞서서 윤석열 총장이 저한테 눈깔에 뵈는 게 없냐 이런 말을 막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맞서서 제가 검사들 설득하고 해가지고 차근차근 자료를 준비했고 제 후임 검사장이 공범들을 기소했고 그 과정에서 도이치모터 사건이 언론에 재판 과정에 나오게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특검이라도 해야 되겠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때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놓지 않았으면 특검도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품백을 몰카 공작으로 몰고 가는 이런 방식의 정권이나 또는 검찰 조직의 논리를 예. 검사 지금 30년 넘게 하시면서 처음 보시는 거 맞죠? 말도 안 됩니다. 예, 핵심은 예, 명품백을 받았느냐 하나, 그다음에 왜 받느냐 두 개만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압수수색은 한 번만 하면 돼요. 300번도 필요 없습니다. 네, 용산이든 아크로비스든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몰카 공작이라는 뜻은 뭐냐면 몰래 뭘 찍어서 범행을 찍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해자를 규정한다 해서 사실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속도 위반을 했다 또는 신호 위반을 했는데 경찰관이 몰래 찍었다. 그러면 제가 범칙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몰카 공작이란 말이 함정수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수사에도. 그런데 함정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범죄할 의사가 없는데 범죄할 의사를 유발을 시키는 범위 유발행위 있고 범죄할 의사가 있는데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행위 있습니다. 범위 유발행위는 우리 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기회 제공행위 허용이 돼요. 이 몰카 디올백 사건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엇이든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검찰이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디올백 사건이라든가 양평 고속도로를 종합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는 기회가 오면 예. 22대 때는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서 예.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해보시려고 그러면 요즘 이제 분위기로 보면 검찰이 저렇게 이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잔인하게 예. 이렇게 공격도 하고 예. 또 보수 언론에서는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그 비난의 수위를 높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서 오는 약간의 공포감 또는 두려움 이런 건 없으신가요? 저는 수년 동안 그런 비난을 수고 언론의 비난을 받아왔고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도 제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요. 또 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저는 본분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해야 할 본분을 지킬 것이고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정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진보 성향이다, 민주당 성향이다 이런 정책 성향 없으셨죠? 저는 그 주말이면 예, 그 아내하고 뒷산에 올라서 야생화 보는 것이 예. 행복을 아는 소박한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예. 지극히 국가공무원으로서 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책 예. 성향도 그렇게 드러나게 활동을 예. 하시거나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상황이 그렇게 예. 지금 이성균 검사장을 만들었다 예. 이런 이제 전제로 좀 질문을 드리면 예. 요즘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보수는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예. 적극적으로 열광하고 옹호를 하고 있느냐? 예. 아닌 건 아닌데 예. 최소한의 기초적 지식만 있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업어치기 하는 거를 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가? 예. 이런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그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보수인가? 보수라는 게 국익을 우선하고 안보를 우선하잖아요. 그런데 디올백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또 이태원 사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하고 최상병 사건도 수사하지 않는 거. 저는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정부를 대선 때 찍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확신편한 게 있잖아요. 인지 부조화가 온 겁니다. 자기가 이 사람을 지지했는데 아니다. 어디가 설명할 수 없는 논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이 예. 뭐 열광을 하고 있다 또는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보니 이재명 당대표하고 대선 경쟁을 하더라도 뭐 어금버금하다 뭐 이렇게 한동훈 막 띄우기도 하고 언론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저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또는 뭐 깐족 정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하고요. 한동훈 전 검사가 비대위원장 된 후에 야당 대표 한 번이라도 만난 거죠. 야당 대표를 비난하거나 운동권 청산 이것만 주장했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한 적은 저는 없다고 봐요. 과거에 생닭 정치를 한다든가 스타벅스 얘기한다든가 이런 말장난 가지고 국민들을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정말 똑똑해서 그런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속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막 부추기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민심과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 언론에서 가공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 정치, 이벤트 정치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정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거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국민들에게 진정 소통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지. 미래 비전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도 없는 이런 말장난, 깐족 정치 가지고는 결국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최근에 이제 여야 간의 공천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여당은 원래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야당 민주당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네. 알고 보니 똑같은 정당이네. 야, 국민들 실망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하면서 여야를 다 공격하고 비판하는 쪽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정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정쟁이 뭐냐? 우리가 지금 우리 야권이나 시민단체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디올백 사건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 진상을 규명하자. 이게 과연 정쟁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이 정권을 심판하자 이런 의견이 식은 게 아니고 이런 열기가 식은 게 아니고 이런 이슈 때문에 약간 가려진 것이지 지금 조국 신당 이슈라든가 민주당 공천 이슈가 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국회를 구성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천 문제가 끝나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 심판에 관한 열기는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공천 과정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갈등이 많고 이재명 당대표가 전행을 하고 오히려 내 사람들만 신고 있다. 사당화 한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여당이 총선이 컷오프가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있을 특검 방탄용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저희 참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 뭐 잘리지 않고 그대로 공천되거나 아니면은 경선 후보로 결정되는 이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유가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국회에서 막기 위해서 방탄용으로 한다. 그래서 일설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영남 지역에 있는 다수 중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살려주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공천 과정을 진행한다는 그 이면에는 다른 정치적인 이제 계산이나 계획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그 특검법 재의결도 긍정적으로 제가 보지 않고요.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종합특검이 반드시 추진되고 관철돼야 된다. 결국에는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야권이 가져가면서 이제 그 종합특검법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총선 심판론 이제 정권 심판론이 총선에서 식지 않고 있다. 경선 공천 과정을 좀 거치면 확인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단면만 놓고 보면 약간 민주당에 대해서 피로감을 가진 국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기우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기우라고 보고요. 이게 민주당이 정말 그 계급 정당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세력이 모인 정당이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당대표를 하더라도 거기에다 이의를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검사장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오후에 기자들에게 이제 자청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던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또 현재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바깥에서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들 정말로 사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 사람들만 심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은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정리하는가의 문제이니 결국 최종적인 공천 명단, 출마자 명단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 잘했느냐, 민주당이 더 잘했느냐, 아니면 제3당이 더 잘했느냐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단면을 잘라서 평가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총선 출마하실 거죠? 예, 제가 여러 번 출마한다 정치적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검찰 개혁과 그리고 우리 그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로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조국 신당 쪽에 조국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가서 연사로 나서서 했던 말도 언론에 회자되기도 하고 칭찬과 비판이 동시에 있기도 하고 지금 또 댓글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는 조국 신당 가서 함께 정치하세요라고 이렇게 응원의 글을 올려주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성윤 검사장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정치를 어떤 정당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저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큰 항공모함이라고 본다면 조국 신당은 그 앞길을 열어주는 A인선 또는 뭐 쇄빙선 이렇게 작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라고 봅니다. 저는 수권 정당이 수권의 경험이 있고 수권 정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말 검찰을 개혁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대다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내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시켜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공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해석을 덧붙이자면 오늘 이성윤 검사장은 앞으로 정치를 할 기회가 있다면 조국 신당도 좋긴 하지만 민주당과 같은 수권 능력이 있고 이미 집권한 경험이 있는 정당과 함께 손을 잡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지금 김건희 종합특검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밝히셨고 그것을 스픽스에서 최초로 밝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으니까 민주당 관계자 보시면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담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의사표명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뭐 민주당이 되든 조국 신당이 되든 결국 국회에 가서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국민적 불신도 해소해야 하고 예. 윤석열 정권의 전행을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통해서 해소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리얼라이저님께서 바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성윤 검사님 빨리 민주당에 입당하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주셨고요. 예. 최애경님께서는 검사님 조국신당 합류하셔요 이렇게 했고요. 깨어있는 부산 아줌마님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뜻한 바를 예. 이루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글을 예. 올려주고 계신데요. 예. 그 선택이 어떤 것이든 예. 결국에는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검찰을 바로 잡고 예.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취하실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해설을 잘 해드렸습니다. 해설을 잘 해가지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회가 된다면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검찰 개혁을 이뤄내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검찰 개혁뿐만 아니고 21세기 화두인 인권, 평화, 기후 환경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인권, 평화, 기후 환경. 예. 이 부분도 제가 국민들을 위해서 꼭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만약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수도권과 지금 뭐 전주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예. 쪽이신가요? 저는 이제 당에 입당을 하게 된다면 당원이 된다면 당원은 그 당의 전략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 그러면은 이제 뭐 민주당에 입당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뭐 의견을 피력하셨고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제 조국 신당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검찰 해체당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름을 민주혁신당 이렇게 예. 지어놓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던데 제3정당은 이번에 나름대로 총선 과정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또는 약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다른 정당은 몰라도요. 예. 제가 그 조국 신당은 적어도 민주당과 그 배에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항공모함이라면 조국 신당은 쾌속선 또는 예인선 이런 세빙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옛날 정청래 의원이 말한 것처럼 따로 또 같이 검찰 개혁을 한다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방향이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고 나중에 결국은 큰 바다에서 만나서 검찰 개혁과 민생 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윈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탄압도 좀 오랜 기간 받았고 예. 지금은 정치 현장에 이제 뛰어들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요즘 이런 활동 과정에서 오는 그 피로감 또는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검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검사의 시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할 때 정말 우리 그 국민들이 검사를 보는 시각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네. 또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검사에 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비판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검사하면 역지사지 능력이 부족하다. 윤석열 전 검사가 역지사지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경청을 못 해준다. 입틀막이라 해가지고 전주에서 모 의원을 입틀막했고 카이스트에서 입틀막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주에서 할 때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카이스트는 이게 필연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소통을 못하는 경청을 듣지 않는 윤석열 정권은 정말 용납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제가 정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이때 정말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기 자식을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거절한다는 거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거절한다는 거 그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진상규명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걸 보고 정말 제가 이거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대형 참사 사건을 많이 수사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 삼풍백화점 사건,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사건 수백 명이 돌아가셨죠. 이걸 보면서 애끓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었어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죽었는가, 사망했는가 밝혀달라는 거거든요. 저도 제 동생이 제가 대학교 때 죽었거든요. 그 죽었을 때 제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눈물 나면서 힘들어요. 그분들의
그런 내끓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는 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제가 참담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국민들께서 이런 대통령, 이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더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정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잔인합니까? 부도하죠. 자기밖에 모르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지만 중학교 2학년 같습니다. 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또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수의 국민들 또는 대중들은 검사장님을 이렇게 보면서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뿌리가 검사 아니냐라는 또 이중적 잣대나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비인간적이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정말로 정책 성향을 가지지 않은 중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장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30년 동안 지켜봤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검사는 정말 여러 가지 비판이죠. 술을 많이 드신다, 폭탄주를 먹는다, 또 무도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소통, 역지사지 능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검사 근근히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와 뒷산에 올라가서 야생화보는 것이 소박한 행복을 알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맞서서 무도한 수사에 맞서서 제가 저항을 했고 이 정부 들어서 돌아온 것은 수사, 징계, 재판 이 5가지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직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은퇴 후엔 저는 정말 고향에 돌아가서 야생을 가꾸며 살락했는데 정말 저 여기를 불러낸 것은 윤석열 전 검사입니다. 윤석열 전 검사의 평가는 제가 정확한 평가가 될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봤고요. 직접 오랫동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나면 검사 중에서도 정의로운 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검사가 있다.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도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고 구분하는 우리의 기준과 잣대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종합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내가 누구에게 표를 찍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작동하도록 할 것인지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단순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 4월 되면 국회에서 이성윤 검사장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 국민을 위한다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무소의 불처럼 가면 국민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반드시 정말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검찰개혁 또 국민이 원하는 민생개혁 반드시 이뤄내고 말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 주시는 글쎄 홍의이라도 하듯이 지금 뭐 벤치님 참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성훈님 깨어있는 부산 아주마님 다시 이제 글을 올려주시면서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성윤 검사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읽고 있는 검찰 조직이 갖고 있는 원래의 공공성 좀 확보하는 나라에 살고 싶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정권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받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또 그날을 스스로 주도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지역구가 어디가 되든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하시든 결국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봉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마도 이제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앞으로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입당을 하시든 조국 신당에 입당을 하시든 결국 이제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뭔가 국가를 위해서 장도 큰 길에 나서야 하는데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픽스야말로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곳입니다. 정말 제가 스픽스에 나와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격려도 받았고 정말 위로도 받았습니다.
우리 윤석열 무도한 정권으로 사이비 정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저는 검찰에 있으면서 윤석열 전 검사의 무도한 검찰에 대해서 맞섰고 그 윤석열 전 검사와 그 사단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오는 4월이 되지 않으면 우리 4월에 정말 4월 10일은 민주주의 태형을 맞고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픽스 애청자들께서 꼭 정확히 판단하셔서 힘을 모아주시고 특히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사를 오랫동안 겪어봤고 그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외과 의사처럼 검찰의 뭐가 한부인지 정확하게 눈만 감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검찰의 한부를 제가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이 힘을 주시고 제가 윤석열 전 사이비검찰을 검찰 정권을 종식시키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성윤 검사장을 통해서 국회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기회가 있다면 민주당에서 정말 공천을 받고 정치를 해보겠다. 조국신당은 조국신당대로 쉐빙슨이 되어서 큰 항공모함이 나가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간다는 말씀. 여러분들 스픽스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은 다 제쳐주시고요. 이성윤 검사장과 같은 분이 기울어가는 국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정의가 우리에게 진실과 힘을 주는 가장 큰 깃발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그날을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국민이 지혜로워야 한다. 국민이 나서야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지 세상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바로잡아 줄 수는 없다. 그 시간이 총선이며 지금 점점점 나의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성윤 검사장과 함께했던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시면 지금 75만 돌파하고 있습니다. 80만, 90만, 100만 갈 수 있고요. 정의와 진실을 향한 우리의 긴 항해는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루어진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로 내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스픽스몰에 대한 애용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이성윤 검사장 특집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